6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뒤죠.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올해 하반기에 모두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는데 법제처가 이 가운데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어떤 법령들인지 박아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 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상 직종은 학습지와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이나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입니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보수 80만 원 이상을 받다가 실업 상태에 빠진 근로자 가운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구직급여 대상자처럼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필요한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무 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이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엔 출산 전후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우선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 요청 범위가 피해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확대됩니다. 또 성폭력 발생 사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회장과 해당 기관 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는데 성폭력 사건을 안에서 덮고 가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좀 여파가 크다던가 네. 조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선정을 하고 있어요. 기준이 예를 들면 성폭력, 네. 그거는 워낙에 이제 성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8월 29일부터는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업무의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 요건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 자격 인증이 발급됩니다. 또 9월 1일부터는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제처 수건사업이었던 행정기본법 제정안도 9월 24일 시행됩니다. 법안은 행정청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와 관련된 입법 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 등이 담겨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제처에서 계속 그 입법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민법, 상법, 형법은 기본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률들이. 근데 행정법은 그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초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9월에 시행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10월 14일부터는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닌 일반 근로자까지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 또는 요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흉기 등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집니다. 이 밖에 11월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 근거를 담은 필수 업무 지정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됩니다. 또 12월엔 공유주방의 영업 근거 및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이른바 살생물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신문 배달을 총괄하는 신문사 배달센터 지국장은 본사 소속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네, 박모 씨는 네. 이른바 6대 일간지라고 꼽히는 네. A신문사에서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요. 예. 지난 2014년 11월 1일에 네. A신문사와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네. 이제 배달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제 박 씨는 자율적으로 50에서 70여 명의 배달원을 채용해서 네. 신문 배달과 수금 업무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던 4년 뒤인 2018년 2월 28일에 네. 신문사와 계약이 해지가 됐고요. 네.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네. 신문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네. 낸 겁니다. 신문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지국장이 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음. 핵심 쟁점입니다. 박 씨 측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박 씨는 재판에서 네. 신문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 씨는 신문사 지시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점, 네. 그리고 본사의 지시나 허락에 의해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 점, 네. 센터의 모든 자산은 피고 소유이며 고정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들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뭐 신문사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문사는 다른 네. 센터장들의 네. 위탁 운영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네. 이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박 씨가 배달원 채용 등의 재량이 있었고 네. 또 다른 신문사들의 신문을 배달한 적이 있는 점, 네. 신문 배달 외 광고 전단지 영업이나 남는 신문을 파지로 판매한 점 등을 들어서 독립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신문사의 주장입니다. 네. A신문사는 이에 더해서 박 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센터에 송금한 전도금을 원고가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제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전도금이 뭔가요? 네, 전도금은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네.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서 본사에서 사업장에게 보내주는 경비를 말합니다. 네. 박 씨는 이에 전도금의 사용은 모두 영수증 처리를 해서 본사에 송부했고 배달원 채용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타사 신문 배달은 개인 간의 부탁에 의한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네. 타사 신문 배달이 자신을 독립 사업자로 보는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 배달센터 지국장을 신문사 본사 근로자로 봐야 할지 애매하긴 한데 이 근로자성 인정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대법원 판례를 좀 보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종속적 관계 여부 판단은 네. 이제 업무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속을 받았는지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사건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요, 네. 지국장으로 일한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제 신문사는 박 씨에게 2,7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네. 신문사가는 전도금 횡령 반환 청구의 반소는 포기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분쟁이 계속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비용,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네. 박 씨와 신문사 양측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서 네. 해당 결정문은 확정됐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결정인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대리한 공단의 황철환 변호사는요. 네.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 형태를 따져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황 변호사는 그러면서 실제로 종속된 근로자임에도 이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계약서의 명칭만을 달리하려는 시도, 그리고 또 근로자에게 거액의 반소 청구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위력으로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이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황 변호사는 또 신문 배달업의 특성상 이례적으로 타사 신문을 함께 배달한 적이 있거나 또 배달 후 남은 신문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특정 신문사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선도적인 판결이며 또 네. 추후 관련 소송에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신문사가 어딘가요? 네, 판결문에는 신문사 이름이 적시돼 있긴 한데 네. 좀 밝히기는 그렇고요. 네. 이른바 진보신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신문이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반소 청구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위력으로 퇴직금 청구를 포기케 하려는 시도라는 황철한 변호사의 말이 참 씁쓸하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18일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대한변협에서 오늘 소재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망한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곽시지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 개시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말로는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합니다. 증거 개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를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새로 제출하며 관련 주장을 개진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관련 자료와 증거 등을 서로 다 공개한 상태에서 공개된 자료 위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상대방의 서류 제출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오늘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소재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 법률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서에서 변협은 먼저 금융, 의료, 환경, 기술 유출 등 소송의 경우 중요 데이터 등 핵심 증거들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한쪽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작 피해자가 이들을 상대로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유의미한 판결을 얻지 못하는 등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현행 민사소송법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제도의 한계라는 것이 변협의 지적입니다. 변협은 이에 성명서에서 기존의 증거보전 제도를 한층 강화하여 소재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화함으로써 분쟁 초기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집중하게 함이라고 조웅천 의원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촉진하거나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운 정의로운 재판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조웅천 의원안에 대한 변협의 평가입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올바른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사실 인정 위에서 가능합니다. 변협은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불신의 단초를 제공해왔던 소송 절차상 불평등을 해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권리 규제를 크게 제고하고 우리의 사법제도가 재판의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는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법안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변협은 이에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제도 확립을 위해 소재기 전 증거조사 절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웅천 의원안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곽시지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곽시의 예터라는 뜻인데 고사를 알아야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 가장 강력했던 5군주 춘추 5패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제나라 환공이 어느 날 들로 사냥을 나갔다가 폐허가 된 옛 터를 보게 됩니다. 이에 환공은 추홀로에게 이게 무엇냐고 물었고 추홀로는 망국의 옛 성인 곽씨의 폐허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환공은 이에 다시 곽씨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추홀로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그런 사람의 성이 왜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됐는지 의아해하는 환공에게 추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선이 불능행, 악악이 불능거. 선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행하진 못했고 악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제거하진 못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곽시지허는 의기와 계획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끝내는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전한 말기의 학자 유향의 신서에 실려 전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실천과 실행 아닌가 합니다. 11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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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지연. 하루가 늦어지면 10일이 늦어지고 10일이 늦어지면 한 해가 늦어진다.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있는 세종대왕의 말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공정한 재판,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소재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직원들과 친척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60대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마트에서 쌀을 훔쳐 적발돼 특수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3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웹예능에서 남자 인형을 가지고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6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